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오늘 대구를 찾았는데요. 대구에서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구 가가지고서 뭔가 좀 쐐기를 받고 내가 당대표야, 내가 대구에다가 조금 이제 확실하게 내 나와바리를 좀 만들어야지 그랬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앞서서 아직도 강신업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려 올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뭔가 급합니다. 지금 뭐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추경호하고 지금 붙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원내대표의 소관이다. 특별감찰관은 당대표의 소관이 아니다. 지금 김기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윤상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선 의원, 육선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네 말이 틀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 보수당의 정체성을 도대체 갖고 있는 거야? 대통령실에서 지금 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수당의 정체성은 뭡니까? 인권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회방놓고 있습니다. 이사를 아직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당이 어떻게 북한 인권을 도외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또 한동훈이 한 방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감찰관도 말이죠. 여기서 성과를 내고 싶지만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에 관심 없다. 우리는 특검에 관심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만 결국 내부 총질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대구에서 나를 갖다가 좀 지지해달라. 내가 보수정당의 CEO다 라고 하면서 대구로 달려갔지만 대구에서 싸늘한 민심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배신자라고 하는 플래카드, 한동훈 배신자라고 하는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한동훈을 보고서 온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만은 이거야 뭐 동원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당대표가 갔는데 그러면 뭐 그것도 안 오면 그건 뭐 완전히 뭐 거지 새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오히려 말이죠. 한동훈 배신자 이것이 크게 지금 SNS에 올라다니면서 한동훈 크게 마이너스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이 대구에 간 것이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한동훈 대구 간 것을 크게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나 썰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한동훈을 갖다가 또 뭐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보수 그런 신문들마저도 지금 한동훈을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을 보도해봤자 그 썰렁한 분위기만 보도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의 그 거품이 꺼지는 현상을 지금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지금 한동훈은 말이죠. 일단은 배신자 프레임을 얻었습니다. 배신자 이거는요. 보수당에서는 배신자 되면 끝입니다. 배신자 됐다 끝난 사람이 누굽니까? 김무성 아닙니까? 유승민 아닙니까? 한때는 유승민도 또 뭐 전도양양했어요. 김무성도 대통령을 꿈꿨었습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대통령을 꿈꿨던 자가 김무성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어떻게 갔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배신 때렸다가 결국은 경선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홍준표는 그래도 대통령 선거라도 한번 나가보고 경선에서도 2등이라고도 해봤지만 김무성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유승민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당저당 돌아다녔지만 결국은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도 안 됩니다. 대통령은커녕. 즉 배신자는 절대로 보수정당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건 보수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진보도 그래요. 노무현 배신 때렸던 애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추미애 노무현 배신 때렸다가 삼보 일보 해가지고 어렵게 다시 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미애 사실은 그 정치 인생은 그때 끝난 겁니다. 그 후에 뭐 어쩌고 했지만 벌써 힘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또 노무현을 배신 때렸던 애들 김민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석이 18년 동안 제 야에서 말이죠. 찬밥 먹으면서 풍찬 노숙해야 됐습니다. 어떻게 이재명을 만나서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고 있지만 역시 한번 배신 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수고 진보고 배신자는 절대로 정계에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한동훈이가 말이죠. 배신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이야말로 김건희 여사의 총애를 입은 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법무장관 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비대위원장 된 겁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그럼 다 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법무장관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 지금 한동훈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한동훈의 얘기가 뭐예요? 용산에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 김건희 여사가 뭐 다 한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인사 개입한다고 그러면서 그럼 법무장관은 그런 인사 개입 안 하고 다른 인사만 개입했습니까? 한동훈 씨 묻겠습니다. 당신의 그러면 비대위원장은 누가 시켰습니까? 그럼 당신 인사에는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개입을 안 하는데 다른 인사에는 개입합니까? 그럼 당신의 어떤 인사에는 전혀 개입 안 하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는 개입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준석이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동훈, 당신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야. 당신이야말로 법무장관과 비대위원장을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어딨어? 그거는 바로 김건희 여사가 있었기 때문에 법무장관도 주고 비대위원장도 주고 한 사람한테 다 준 거야. 어디서 김건희 여사 라인을 얘기해? 김건희 여사 라인을 얘기하려면 당신이 제1호 라인이니까 제1호니까 당신이 먼저 그만두란 말이야. 당신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를 사퇴하고 그리고 나서 용산에 김건희 여사 라인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말이 되겠지만 자신은 쏙 빼고 자신이 김건희 여사한테 은혜를 입고 나서는 이제 차별을 한다고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에서 치마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등에 칼을 꽂는 그따위 배신 정치를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누가 한동훈에게 열광하겠습니까? 한동훈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말이죠. 새로 나온 어떤 그런 젊은 정치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총애를 입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호기심 반, 또 응원 반으로 셀카도 찍고 그야말로 박수를 보내줬더니 자기가 진짜 무슨 대통령급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연예인도 되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셀카를 찍고 가는 곳마다 지만 마이크를 잡고 그리고 그곳의 후보는 오히려 단상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지만 단상 위로 올라가고 이따위 짓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이 한동훈이가 얼마나 이 정말 형편없는 놈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가 말이죠. 한동훈이가 이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선대위원장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 선대위원장이 맞는 거죠. 비대위원장은 다시 말해서 이 상당한 경험을 가진 그러니까 중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원로가 하고 그리고 한동훈이는 젊은 사람이니까 내가 젊은 사람들 맡겠다 하고서 수도권 맡겠다 하고서 선대위원장을 탁 맡았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이가 나 비대위원장 아니면 안 된다. 안 한다. 나 비대위원장 아니면 안 한다. 라고 목리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 했더니 이 인간이 벌써 그때부터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 비대위원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공천에 이 제밥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선대위원장은 나는 안 하고 나는 비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처음부터 비대위원장 안 주면 안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생각했잖아. 왜 비대위원장을 저렇게 고집할까?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도 지가 말이죠. 비대위원장 차지하고 나서는 선대위원장은 보통은 복수를 하거든요. 세 사람. 이재명도 복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저만 선대위원장 했잖아요. 다른 사람 공동 선대위원장을 안 하고 지가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총선을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럼 총선을 말아먹은 것이 저 때문에 말아먹은 건데 공천 개판으로 하고 말이죠. 공천을 왜 잘못한 건지 아십니까? 공천을 어때 비례대표를 할 때는 원래 비례대표는요.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능별로 안배를 하는 거예요. 세대별로 안배를 하고 성별로 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기환이라고 있습니다. 주기환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검사 시절에 그 측근이고 그리고 그 검사 시절에 직원으로서 일했던 아주 그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선에 엄청나게 공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남, 광주 이쪽을 맡아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주기환 이분을 갖다가 원래 비례대표로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잘랐습니까? 한동훈이가 비례대표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주기환을 갖다가 날려버린 것이 그게 몇십만 표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주기환 하나만 줬어도 이 광주, 전남 이쪽에서도 더 많은 표가 와가지고 우리가 비례대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내지는 호남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도 많이 지역구도 뽑아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또 서울에 많이 살잖아요. 수도권 쪽에. 그래서 수도권 선거를 망친 이유가 그야말로 호남을 홀대했는데 호남을 어떻게 홀대했냐. 그 주기환 같이 호남 출신을 갖다가 완전히 배제시키고 지가 말이야 알지도 못하는 듣보잡 한지아 같은 것들 그 비례대표 주고 여기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해놓고 나서는 말이죠. 호남을 내가 챙긴다고 하고 이번에 국정에서 3.몇% 얻었어요. 3.몇% 다 합쳐서.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말이야 또 인사를 한다고 500몇 표 얻은 곳에 쫓아가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선거 다 망쳐놓고 나서는 지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어떤 그런 반성을 안 하고 해결을 안 하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뻔뻔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동훈은 배신자입니다. 배신자에게는 죽음을, 충신에게는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배신을 때렸기 때문에 한동훈 정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말이죠. 한동훈이가 총선을 말아먹은 겁니다. 지금 지가 총선을 말아먹어서 미안한 줄 알아야지. 지금 총선을 말아먹는 바람에 여당이 어려워지고 윤석열 정권이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 먼저 앞서가지고 말이죠. 지가 총선을 말아먹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나서는 다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것이 어렵게 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한동훈은 아웃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